안녕하십니까. 영재운영 담당 교사 김희진입니다. 오늘은 산출물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겁니다. 먼저 크롬을 켜시고요. 거기에 이제 google.com으로 접속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 후에 검색창에 구글 클래스룸을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을 클릭하고 접속하신 후에 본인이 원래 사용하고 있던 계정이 아니라 영재원에서 배부드린 계정으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자, 클릭해서 본인의 계정, 개인 계정이 아닌 영재원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영재원 클래스룸이 뜨게 됩니다. 본인 해당하는 반이 아마 뜨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영재교육원 클래스룸에 접속합니다. 자, 그러면 교사가 올려놓은 이렇게 산출물 개인별 연구과제가 보이네요. 자, 이렇게 스트림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위에 보시면 스트림, 수업, 사용자 이렇게 있습니다. 수업을 클릭합니다. 수업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산출물 과제라는 주제가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곳에 산출물 개인별 연구과제가 올라와 있네요. 자, 지금 학생 입장으로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산출물 과제에 산출물 개인별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과제 보기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자, 선생님이 작성해 놓은 이 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개인별 연구 보고서입니다. 선생님과 공유된 이 문서에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을 확인하시고 기한에 맞춰 작성하신 후 오른쪽 제출 완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완료를 해주셔야 선생님이 과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이곳에 수업 댓글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내 과제를 보시면 됩니다. 이때 보시면 이렇게 구글 문서가 공유되어 있어요. 자, 이 공유된 문서는요. 학생 개인별로 다 하나씩 구글 문서가 배부되게 되고 그 문서는 학생 본인과 그리고 배부한 교사만이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자, 이 구글 문서를 클릭하셔서 보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고요. 기한 내에 자, 기한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 지금 산출물 개인별 연구과제 위에 보시면 기한이라고 적혀져 있죠. 자, 첫 번째 산출물 과제 기한은 5월 8일 자정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기한 내에 계속 이 구글 문서에 접속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 기한이 되면 마지막으로 수정을 하신 후에 자, 기한이 마감되기 전에 제출 버튼을 꼭 클릭하셔야 합니다. 이 제출 버튼을 클릭하셔야 교사가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개인에게 할당된 이 구글 문서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구글 문서 모양이 뜨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배부한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산출물 개인별 연구 과제에는요,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는 양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 양식에 맞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산출물 발표회 때까지 계속 이 문서를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탐구 주제에 적을 수가 있겠네요. 자, 맑은 고딕 20으로 크기 20으로 작성하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시로 작성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탐구 주제 맑은 고딕 20. 여기 지금 맑은 고딕 20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탐구 주제. 본인이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한번 이런 걸 해볼게요. 자, 학생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의 부력 개념에 대한 5개념 파악하기라는 탐구 주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탐구 주제 쓰는 란에다가 이렇게 탐구 주제를 입력할 수가 있겠네요. 그 후에 강남서초 과학영재교육원 중1 과학 자, 몇 반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네요. 선생님은 3반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적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적으신 후에 첫 번째 산출물 개인별 연구과제에
과제의 첫 번째는 주제 선정과 그 다음 이론적 배경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탐구 주제를 정하셨다면 그 주제에 대한 동기를 적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이론적 배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주제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의 부력 개념에 대한 5개념 파악하기라고 뭐 주제를 선정하였다면 이론적 배경에는 부력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고 5개념이라는 것이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한 내용들을 차곡차곡 쌓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5월 8일 자정까지 작성하신 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 문서에 접속하셔서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월 8일 자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드라이브에서 모든 변경 사항이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걸 확인하신 후에 이 화면을 끄시면 돼요. 일단. 그리고 끄시면 이렇게 네 가지라고 뜨는 화면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구글 클래스룸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 버튼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제출 버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개인별 연구과제에 한 개의 파일을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라고 떴습니다. 자, 본인 이름이 적혀져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산출물 개인별 연구과제라고 뜰 것입니다. 제출 버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출이 마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한 내에 한 번 더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이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로 들어오셔서 제출 취소 버튼을 클릭하신 후에 이 문서를 다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만약 기한이 되기 전까지는 제출 취소 버튼을 마음대로 클릭하셔서 계속 수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기한 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을 꼭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과제가 제출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산출물을 제출을 하고 산출물 과제를 제출하고 수업일인 5월 9일에는 각각 담당 선생님들이 본인들이 제출한 연구 과제의 보고서를 수정해서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자, 지금 5월 9일이 지난 후에 다시 과제로 들어온 모습인데요. 이렇게 5월 9일에 선생님들이 지도를 마친 후에 다시 여러분의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제가 있는데 제출 완료가 아니라 다시 제출이라는 게 떴고요. 뭔가 비공개 댓글도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월 9일이 지난 이후에 또 연구 과제를 어떻게 수정해 나가면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공개 댓글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네요. 이것은 학생 본인하고 선생님만 볼 수 있는 댓글이에요. 자, 보시면 주제를 선정하느라 고생했어요. 희진이가 가장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것을 주제로 잡아야 연구를 마무리할 때까지 즐겁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주제는 언제든 수정이 가능합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네요. 자, 이곳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하고 학생 본인만 볼 수 있는 댓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지도를 해주셨는지 그 지도 내용을 확인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 구글 문서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연구과제, 여러분이 작성한 연구과제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탐구 보고서 작성한 것도 있고,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선생님이 달아놓은 댓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댓글을 보시면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선생님이 댓글을 남기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색깔을 칠해 놓은 것입니다. 이 댓글이 사라지게 되면요. 이 색깔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색깔이 변한 거에 대해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빨갛게 해가지고 기미진해서 이렇게 분홍색 뭔가 커서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선생님이 지금 이 문서를 함께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연히 선생님이 그 시간에 여러분의 문서를 클릭해서 보고 있다면 이렇게 동시에 커서가 까만색 깜빡거리는 것은 여러분의 커서가 되겠고요. 이렇게 분홍색은 선생님의 커서가 됩니다. 만약에 그 동일한 시간에 선생님이 함께 수정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커서의 위치가 계속 바뀌게 되겠죠.
이런 커서가 보일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아, 지금 이 문서를 선생님이 같이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남겨놓은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자, 이 주제 선정했을 때 이 제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댓글이 남겨져 있는데 더보기라고 되어 있어요. 더보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한번 보시면 친구들이란 표현보다는 대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친구들이라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일 테니까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부력 개념에 대한 5개념 파악하기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 또는 연구 대상을 넓혀서 친구들에 이어 선배들이 추가된다면 친구들이 아니라 중학생들이 되겠지요. 제목을 수정해 주기 바랄게요. 라고 적혀져 있네요. 그러면 이것을 수정합니다. 중학교 학생들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만약에 이 부분을 본인이 해결했다면 여기 색깔 변한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나중에 선생님이 확인하고 지울 수가 있어요. 이 댓글도 그대로 두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수정해 줬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한 후에 이제 이어서 또 연구를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드라이브에서 모든 변경 사항이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이 화면을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또 들어와서 수정을 계속 이어서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저장이 됐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 화면을 수정하다가 이제 이 화면을 끄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렇게 이 화면으로 나오게 되는데 다시 제출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선생님하고는 이 문서가 계속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클래스룸을 만약에 마쳤어요. 마쳐서 클래스룸에서 만약에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다시 이 구글 문서에 접속해서 또 수정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 뭐 탐구 주제 선정과 동기 작성과 이론적 배경을 만약에 작성 중이었다면 이론적 배경을 계속 선생님이 채워나갈 수 있다고 했었죠. 그 내용들을 더 수정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자, 이렇게 본인의 계정으로 영재원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신 후에 자, 이렇게 까만색 9개 그려져 있는 거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구글 클래스룸으로 들어가셔도 좋지만 여기 문서가 있어요. 자, 이 문서를 클릭해 봅니다. 이 문서를 클릭하시게 되면 내가 제출했던 그 문서가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곳으로 들어오셔서 클릭하셔서 이곳에서 계속 수정을 이어나가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이론적 배경까지 적었다라면 탐구 내용을 또 이어서 작성하실 수가 있겠고 본인의 탐구 계획에 맞게 뭐 결과도 입력하실 수가 있고 결론도 입력하실 수 있고 산출물 지도가 끝나는 기간까지 계속 수정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두 번째 산출물 과제가 탐구 내용을 쓰는 것이라면 즉 탐구 방법과 계획을 쓰는 것이라면 이곳에다가 이 3, 로마 숫자 3번에다가 계속 수정을 해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수정해 놓으시면 선생님도 동시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만약에 산출물 이 보고서를 쓰는 데 있어서 뭔가 어려움을 느꼈어요. 자, 그랬을 때에는 이제 어떻게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얘기를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선생님 이 탐구 절차를 쓰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것이 이제 의문이 들었을 때에는 탐구 절차라는 글씨에다가 이렇게 블록을 씌운 후에 위에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있습니다. 댓글 추가라고 창이 뜨죠? 자, 이걸 클릭해 줍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본인 이름이 뜰 거예요. 자, 그리고 내용을 입력할 수가 있겠죠. 탐구 절차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될까요?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자, 이렇게 남겨놓고 이 화면을 끄고 나오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신 후에 다시 이 과제에 들어가게 되면 선생님이 남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남겨놓으셨을까 궁금해서 다시 본인의 이제 구글 문서에 있는 개인별 연구 과제를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선생님이 남겨놓은 댓글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어떤 순서대로 탐구를 해 나갈 것인지를 표로 나타내도 좋고 도형과 화살표를 이용해서 순서를 표시해도 좋을 것 같네요. 라고 선생님이 댓글을 남겨놓으셨네요. 자, 이렇게 산출물 지도가 이루어지고요. 개인별 연구 과제, 즉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산출물 최종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산출물 지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 사항이 있다면 각 반 담임 선생님께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